어제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가 또다시 7만 명을 넘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시신 보관용 냉동 트럭을 확보 중에 있고 플로리다주의 1일 사망자는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최소 39개 주에서 지난주보다 신규 확진 환자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어제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가 또다시 7만 명을 넘었습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서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고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주는 무려 17개 주입니다. 월도미터의 오늘 오후 3시 16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365만 6,819명, 누적 사망자는 14만 5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1,750명, 신규 사망자는 1,0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지난 10일 7만 1,787명 발생한 이후 역대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사망자 또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인 15일 텍사스주의 신규 확진 환자가 12,235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 트럭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남부 텍사스의 경우 이미 병원의 수용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호텔을 보건 의료시설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일요일 지금까지 미국의 1일 신규 확진 환자 기록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진앙지가 된 플로리다주는 오늘인 목요일 156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며 주내 신규 사망 기록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플로리다주의 재난 관련 정보센터와 유행병 대응 지휘센터인 주 재난관리청에도 확진자가 속출한 겁니다. 플로리다주 탈라하시에 위치한 재난관리청은 오늘인 목요일 잠정 폐쇄됐고 직원들은 원격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의 식당과 술집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뉴욕시에 소재한 식당과 술집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3차례 위반할 경우 폐쇄 조치에 들어가며 강력한 위반 행위로 간주해 주류 면허가 즉시 상실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새로운 규정엔 식당과 술집 등에서 주류만 주문하는 것은 금지되며 음식을 주문한 경우에만 주류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술만 주문한 경우엔 사람들이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마시거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워크업바 서비스 또한 뉴욕주 전역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 정부가 뉴욕 시내의 식당과 술집들이 사회적 거리 제한 규정을 실패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1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조지아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주내 신규 확진 환자는 3,44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13만 1,275명, 누적 사망자는 3,104명입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에서 집계한 테스트 건수는 117만 8,222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에서 11만 9,761건, 즉 10.2%의 양성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보고된 테스트 건수만 2만 3,239건, 이 중 양성 판정 건수는 3,466건, 즉 14.9%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그네 카운티의 확진 환자 12,489명, 사망자 191명, 풀턴 카운티의 확진 환자 12,184명, 사망자 333명, 디케 카운티의 확진 환자 9,165명, 사망자 1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대형 마트 등 여러 업체들이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경우 5월 4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었고 크루거, 스타벅스, 베스트바이는 어제인 15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월마트, 샘스클럽, 콜스, CVS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퍼블릭스는 7월 21일, 타겟은 8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에선 양당의 귀내 커미셔너 의장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니콜 러브 핸드릭슨 후보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공화당 데이비드 포스트 후보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공화당 데이비드 포스트 귀넷 커미셔너 의장 후보는 6월 조지아 프라이머리에서 55%의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포스트 후보는 자신의 캠페인의 핵심으로 안전, 경제, 소외지역 부흥을 꼽았습니다. 포스트 후보는 자신이 50년 가까이 기업 보안 컨설턴트 업체를 운영해왔으며 예비역 셰리프 데퓨티로 46년을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Helping businesses grow and get better, handling security and management issues, and not a whole lot different than the same kind of issues, personnel management, HR issues that you would handle in government. 포스트 후보는 귀넷 카운티의 교통 확장 계획에 포함된 전철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Gwinnett is nowhere near densely populated enough to justify the expense of heavy rail. You know, you can add buses, you can subtract buses, you can have micro buses, you can have special buses, you can do all kinds of things and you can make changes quickly. You can't change heavy rail. 포스트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정보를 최대한 모아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gather the best information that you can, whether it's from our governor or cities. You get the best information that you can, and you try and make the best decision that you can. 포스트 후보는 학교 정상화에 대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문제 등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I'm not sure have really been considered in this whole thing. That they may still decide to shut down. It may still be the best thing, but all those other items need to be considered before making that decision. 인종차별 근절과 경찰 폭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나쁜 경찰보다는 좋은 경찰이 많고 경찰관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dislikes a bad cop more than a good cop. And there are very few bad cops. The other thing is they may not be bad, but sometimes it's hard to exercise a certain amount of judgment. What people don't realize is the cops are people. 포스트 후보는 한인들의 근면 성실함을 존경하며 한인들과 더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nd I don't care if I need an interpreter. We'll communicate because I want to know what they have to say to me, and I want them to know what I have to say about everything else that's going on. 포스트 후보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니콜 러브 핸드릭슨 후보와 경쟁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난 7월 4일 웬디스 매장 인근에서 세코리아 터너 양을 숨지게 한 총격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줄리안 콜린은 15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콜린은 현장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총을 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체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주민에게는 최대 $50,000의 포상금이 수여됩니다. 캅카운티 교육청의 크리스 레그스데일 교육감은 가을 학기가 원격 학습으로 시작될 것이며 이것이 1년 내내 지속될지 아니면 한 학기 동안만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직접 출석과 온라인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한편 캅카운티 교육청은 집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